저도 이제 주사파였는데, 그러니까 황인호나 그 다음에 이철호는 저보다도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좀 기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과 밀착돼서 진행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어떤 간첩 사건, 주사파 어떤 공안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공안 기관들이 조작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오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객관적인 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 미래행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그런 인식을 좀 깰 만한 사건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철호 의원 사건인데요. 서울시립대 84학번이고 전대협 정책위원 반미청년회 중부지역당을 거쳤습니다. 전대협은 이제 97년경에 이제 이적단체로 전대협 한 청년이 이적단체로 판명이 나는데,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적단체였던 곳이 있죠. 두 번째 사진은 구국의 강철대협 전대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활동했던 건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대협 한 청년이죠. 전대협 한 청년은 90년대 후반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는데, 그 90년대 초반에도 전대협 전체가 이적단체는 아니었지만 전대협 조통위원회, 전대협 정책위원회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죠. 이 조직들이 임수경을 평양에 보낸다와 같은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호 의원은 전대협 정책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철호 의원은 단순하게 전대협 소속이 아니라 전대협을 핵심적으로 지휘했던 전대협 정책위원회 소속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미청년회인데요. 반미청년회는 그러니까 이 주사파 조직은 항상 이원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 한총련회는 대외적인 조직이 있다면 그거를 배후에서 지휘하는 조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미청년회라는 것은 87년, 88년에 전대협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조직입니다. 조혁, 고려대 중심인데 고려대 82학번 조혁, 그 다음에 83학번 안희정, 이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했던 그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3명 정도가 더 그러니까 반미청년회 중앙을 조직하는데, 그러니까 조혁, 안희정,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 좀 그런데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이철호,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반미청년회는 87년, 88년에 전대협을 실질적으로 주사파 학생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했던 집단인데, 그 조직의 중앙위원인가 그랬죠. 상당히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선노동당인데요. 조선노동당 사건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철호 의원이 반미청년회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출소를 했죠. 출소한 다음에 중부지역당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중부지역당이 뭐냐면은 북한에 조선노동당이 있죠. 근데 조선노동당에 이선실 같은 그 고위급 정치 공작원들이 남쪽에 내려오죠. 그래서 황인호랑 결합을 해서 황인호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중부지역당, 조선노동당의 중부지역이라는 의미죠. 주로 강원도하고 충청도를 무대로 한 중부지역당을 조직하죠. 근데 황인호와 함께 이제 최호경, 황인욱 같은 사람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는데, 이 연장선에서 이철호 의원이 역시 A 모 씨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86년도에 구학년, 구국학생연맹이라고 최초의 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이죠. 여기에 가입을 하는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한 보름 정도 가입했다가 무서워서 이제 나왔는데, 84년, 5년도에는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싸움은 좀 치열하게 하지만,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86년에 9학년이 서면서
조직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형식화돼요. 그래서 그 어떤 구학년에 입회를 하게 되는 과정은 여기서 이제 그 선서를 하거나 뭐 묵념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9학년만 해도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과 직접 거의 사상적으로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거나 이런 그 어떤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86년도고요. 그다음에 87년, 88년에서 그러니까 지하 조직들에서는 비합법 조직들에서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중부지역당은 이제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난민전이 그랬고 그러니까 중부지역당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뭐 광경은 묘사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대신 이름을 부르는 어떤 뭐 그걸 대호라고 하나 그거를 부여합니다. 관악산 1호일지 관모봉 1호일지 이런 걸 부여하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이철호 의원도 그런 어떤 대호명을 가진 걸로 가졌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상당히 그 좀 비장한 분위기에서 입당식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대둔산인가 뭐 그런 그 어떤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2004년의 분위기인데요. 주사파의 일단 일기는 그러니까 86년부터 95, 6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정치권이 워낙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비합법 활동을 했었죠. 근데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사파에 새로운 전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전대협 활동을 했던 초기 리더들이 약간 3, 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김대중 정부가 이걸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이전의 주사파들은 대부분 비합법인 상태에 있었는데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김대중 정부가 99년에 대규모 그 정치범 석방 사면 조치를 취했고 2000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대협의 그 일기 리더들을 이렇게 정치권에 발탁하죠. 국회의원에 대거 공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철호 의원이 연천 지역에서 공천을 받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전대협의 리더들은 그래도 전대협이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외피를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철호 의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여러 사람들은 얘가 주사파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철호 의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부지역당 당원입니다. 그게 법적 판결을 받은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열린우리당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죠.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철호 의원의 그 공천을 그러니까 메카시즘, 조선일보나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공세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조치를 취했죠. 이철호 의원은 전대협 정책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반미청년의 중앙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중부지역당의 대둔산, 그러니까 그 북한으로부터의 이름까지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복잡하고 애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에서도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그러니까 명백한 주사파입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주사파가 2004년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의 어떤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근데 이게 그 2004년도에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그래도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 균형에서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그런 보수 세력의 어떤 공세를 그러니까 무슨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이철호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중부지역당의 당원이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데 그것을 뭐 이러저러한 공방이 있지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그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이죠.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죠. 그 당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나라당 또는 조선일보의 메카시즘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어떤 파업게임, 정치적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2008년, 2010년 이렇게 쭉 돌이켜서 최근까지 온 거죠. 최근까지 오면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캠프에 지금 황인호, 그러니까 중부지역당 총책이거든요. 총책이 지금 어떤 캠프에 있어요. 그리고 한총련 전임 의장들이 캠프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주사파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사파였는데, 그러니까 황인호나 그 다음에 이철호는 저보다도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노동당의 어떤 그 당원이거나 그런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어떤 유력한 정치 그룹의 어떤 캠프에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저는 학원 선생입니다. 학원 선생이기 때문에 학원에는 어떤 불문율이 있냐면,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성폭행 어떤 전력 있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게 관행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법률이 그렇습니다. 학원 강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성폭행 전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통과해야만 학원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성적인 문제와 연루된 사람이면 학원 강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폭행 정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원 강사를 할 수 없다면,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도의 한국 사회는 그런 묵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그러니까 그 과거에 주사파 정치 운동을 했던 또는 막스 레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제도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 절차 없이 그냥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을 그냥 유력한 정치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철호 의원 사건은 그 긴 과정에서 그 첫 자락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제기할 거는 청주 사건인데요. 청주 간접단 사건에 보면 그 간첩 활동에 연루된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또 안철수 캠프랑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가면, 그러니까 주사파 대중운동,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민주당 하는 활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집합이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층에 가면 그 도대체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과정에서 청주 사건을 보면 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렇게 연루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거죠. 자, 내년 대선이 이제 있겠죠. 대선이 되면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을 텐데, 저는 학원에서 성폭행 전력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다, 또는 있다, 또는 설사 예전에 한번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그 사람은 다시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과거에 주사파 운동 또는 급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도권에 합류할 수 있는가를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물쩡해서 그 제도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도권 사이를 넘나드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위해서 첫 번째 시작으로 이철우 의원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